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저 혼자서 돈을 벌어서 어찌됐든 누구한테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저가 집에는 현금으로 그래도 받아서 저가 이제 산다고 신길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외갓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외삼촌께서 간암이 와서 복수 물이 차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필이면은 그 뭐 방송국에 다니던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엄청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저를 불렀죠. 그래, 외삼촌은 저희 어머님이 늘 제일 뭐라고 말해야지, 은인이라고 늘 하셨습니다. 누나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죠. 그분은 맞이로서 사촌들 뭐 동생들 많이들 전부 서울로 다 오게 해드렸던 분이죠. 옛날에 어머니가 시집가서 힘들게 살 때 송아지까지 사주셨던 외삼촌입니다. 또 어머니를 아버지 그 폭행 속에서 구해낸 분도 외삼촌이고요. 그런데 외삼촌께서 많이 아프셔서 암이다가 보니까 복수도 차고 저가 쉴 때 저를 늘 찾았습니다. 만씨가 나를 좀 업어다오. 그러면 그 신길사동에서 그 당시에 그 시흥대로를 공사할 때입니다. 좀 병원에서 거기 이제 순영원으로 해서 거기까지 계속 그 공사하는 그 도로 시흥대로 거기까지 업고 갔다가 또 내려달라고 하면 또 내려주고 또 다시 아프시니까 또 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을 지극히 뭐 저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거 없고 대화해 드리고 그래 하셨는데 아미대 그 당시에 저가 지금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외삼촌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가 뭐 많이는 도와주지는 못해도 늘 어머니를 생각해 주셨던 외삼촌께서는 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고종사촌 형이 건설회사에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대형 면허를 따오랍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대형 면허를 따려고 이제 학원을 가고 그때 당시엔 잠실 그 운동장 옆이죠. 거기 개천에 거기서 이제 면허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혼자 독학으로 여러 가지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지 안 하고 누구 말 때나 머리에 띠도 메고 해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합격했는데요. 그게 80년입니다. 그래 일정 대형을 따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고 갔더니 형이 경력을 약간 쌓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가 고향 친구애가 그 당시에 개봉동에서 서울대 뛰는 버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를 만나서 거기 버스에서 안내양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 이제 취직을 해서 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스 이제 몇 달 하다가 그 경력을 쌓고 이제 형한테 갔더니 이제 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회사에 가가지고 있다가 해외는 안 되고 국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국에 18만 원을 받았는데요. 건설회사에 그래 들어가니까는 18만, 19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을 내려가게 되면은 수당을 대 가지고 또 23만 원, 24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근무하다가 아현 지하철 현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 아현 지하철 현장에 가 있다 한 달 있다가 88 고속도로 현장으로 발령이 내려가서 제가 지방을 내려갑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그래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맨날 흑혈기 같은 형 내외가 어머니 돈 버는 거를 마냥 다 뺏어가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밑독 빠진 물 붓기셔가지 말고 어머니 저랑 같이 시골 가시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을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 돼지도 길러보고 저 평생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개도 길러보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짬밥도 제가 직접 해가지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길러다가 돼지가 5-6마리까지 늘어났는데 무슨 병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비실거려서 이제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애가 가졌을 때인데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돈에 따라서 다니다가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뭐 다방에를 갔습니다. 그래 앉아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좀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방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예뻐서 이제 제가 그림을 얼굴을 그려서 그분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객지에 와서 고생 많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객지에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 그림을 보고 아마 감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한테 저녁에 술 한잔 살 테니까 나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주위에서 걱정을 했던 게 저 자식 인내가 저 사람들하고 잘못하면 돈 다 뺏길 텐데 이랬는데요. 저는 거짓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거를 이상하게들 생각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 따뜻한 그 마음씨에 처자식 있는 거 어디에 사는 것까지 본인이 다 안돼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가 그런다 그러면서 술과 뭐 먹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사랑에 빠지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 커피 한 잔 사준 적 없습니다.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후에 그 사람과의 이제 이별은 끝나고요. 그리고 또 2달 있다가 이제 저가 사우디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사우디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하는 거를 또 다음 장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남한시가 돈 때문에 이렇게 병이 되고 돈이 저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못 배운 한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라 훗날 그래서 자색 고구마를 33년 외길 인생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